안녕하세요, 플라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짐의 손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이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 DM으로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 이런 메카닉 하는 거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전문적인 3D 그래픽이 아닌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실 만한 영상이 유튜브에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입장에서 3D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D 프로그램은 이렇게 종류도 많고, 보시는 분이 뭐 입문자도 있을 수 있고 좀 써보신 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만들기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청에 대해서 좀 미루다가 그래도 단편적인 팁 같은 거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블렌더를 이용한 모델링 팁을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블렌더인데 무료 소프트웨어죠. 무료지만 너무 좋은 소프트웨어죠. 새 창을 하나 열도록 하죠. 블렌더는 폴리곤 모델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점을 잡고 움직이거나 선을 잡고 움직이거나 또는 면을 잡고 움직이거나 또는 면을 이렇게 추가해 주어서 모델링 할 수 있죠. 면을 분할해서 면을 분할한 다음에 이렇게 면을 이렇게 늘리거나 줄여서 만들어 나가는 게 기본적인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 이외에 경우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퓨전 360에는 이렇게 원하는 면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이쪽을 프로젝션 한 다음에 위에다가 선을 그리는 식으로 그 오브젝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블렌더에서도 그런 스타일로 해나갈 수 있는 애드온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유료 애드온인데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요 그리드 모델러라는 애드온인데요. 지금 환율로 25,000원 정도 되는 유료 애드온인데 상당히 괜찮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이 애드온 제작하신 분하고 저랑 뭐 당연히 아무 상관이 없고요. 다운 받으신 다음에 프리퍼런시스에서 애드온 고르시고 인스톨 버튼을 누르셔서 다운받으신 파일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zip 파일이 다운받아져 있는데 압축 풀지 마시고 그대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지정하신 다음에 인스톨 애드온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오른 클릭하시면은 그리드 모델러라고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모는 종이가 생기죠. 이 면을 Alt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늘려주실 수도 있고, 또는 컨트롤을 눌러서 이 눈금을 훨씬 더 조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리는 식으로 이 면을 뚫을 수도 있고, 여기서 깊이 값으로 조정해서 완전히 이렇게 커팅 시켜버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별 대단한 기능이 아니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뭐 자동차 같은 거를 한번 만든다고 예를 들어보죠. 이 속도가 제가 빠르다고 하는 부분은 이런 점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눈금을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제가 뭐 트럭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 이렇게 본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원 하나 뚫어볼까요? 여기 C 누르면 원이 되거든요. C. 이런 식으로 이게 각이 되어 있으면 Shift 누르고 마우스 휠 돌리시면 면이 많이 생겨서 부드러워집니다. W 누르시고 D 누르시면 카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드래그 누르시면 뭐 여러 개로 복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쯤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이쪽에 이제 메뉴들이 있는데, 크리에이트 뉴 페이스를 해보죠. 3번. 이렇게 면이 만들어졌죠. 이 박스는 지워버리겠습니다. 면을 선택한 다음에 익스트루더를 합니다. 바퀴도 익스트루더로, 금방 어떤 차의 형태가 순식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퀴는 이제 레이어로 분리를 해서 따로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드 모델러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면이 뒤집어져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붉은색이면 면이 뒤집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Alt N을 누른 다음에
플립 메뉴를 고르시면 면이 뒤집어집니다. 파란색 면으로 사용해야 이제 불린할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미러 모드로 이제 좌우로 대칭 복사할 수 있죠. 면을 선택하고 그리드 메뉴를 불러줍니다. 그러면 눈금이 생성되고요. 원을 그려준 다음에 4번 눌러서 불린으로 뚫어버릴 수가 있죠. 또 같은 방식으로 큐 그리드로 창문 모양을 금방 그려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숫자 4번 키로 파지는 면을 정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퀴의 경우는 블렌더의 자체 기능으로 단축키 I 누르시면 인셋 됩니다. I 키로 면을 생성한 다음에 익스트루더로 살짝 파줄 수 있겠죠. I 키와 E 키로 면을 만든 다음에 이런 모서리들은 이제 베벨 주면 되겠죠. 자, 이쪽 면 선택하고 그리드 연 다음에요. C를 누르시고 원을 그릴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W 누르시고 G를 누르면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란색 십자마크가 원점인데 X 누르면은 원점을 이쪽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 원점 중심으로 동그라미를 돌릴 건데요. D를 누르시고 반대 방향으로 놔주신 다음에 C를 누르시면은 휠을 돌리는 대로 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G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눈금에 딱딱 걸리는 게 싫으시면 U로 스냅핑을 끈 다음에 이렇게 눈금의 상단 그리드에 걸리지 않게 이동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두시고 또 이쪽에 카피를 하시려면 D를 누르시고 이렇게 카피를 하시면 두 개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숫자 4를 누르시면 여기서 깊이 값으로 이렇게 뚫어내실 수가 있겠죠. 파이프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드 생성시킨 다음에 라인을 그어줍니다. 이 그리드의 각도를 꺾어줄 수가 있습니다. P키로 꺾을 수가 있습니다. P키를 눌러서 방향을 바꾸면 또 이 눈금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9번) 메뉴를 누르면 라인이 파이프로 바뀝니다. 이쪽 메뉴를 통해서 파이프의 두께 등을 바꿔줄 수도 있죠. 프레임을 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눈금에 맞춰서 줄만 좀 그어주었습니다. (9번) 메뉴를 눌러서 파이프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파이프 작업도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리드 라인 생성해서 이렇게 직사각형들을 좀 추가했고요. 4번 키 눌러서 블링컷 합니다. 어떤 애드온인지 이제 감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면을 지정한 다음에 이 그리드 라인을 생성해서 그 위에 그림 그리듯이 쉽게 그려서 면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모델링 할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사이드 미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드 생성한 다음에 P 버튼 눌러서 그리드의 각도를 바꿔 주었습니다. 숫자 키 1번이 정면 고정 시점이죠. 파이프라인 간단히 그려주죠. 숫자 키 9번 누르면 파이프가 만들어지고요. 두께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G키로 위치 잡아주고요. 면 선택한 다음에 그리드 모델러 불러주고요. P를 눌러서 그리드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숫자 키 1번 눌러서 정면 시점으로 바꿔주고요. 사이드 미러 대충 그려주고 W 눌러서 메뉴를 바꾼 다음에 단축키 B 베벨을 선택한 다음에 라운드를 줄 수 있죠. 숫자 키 3번 누르시면 면 생성되고요. 여기 세퍼레이트 오브젝트 체크해 두시면은 새로 생성되는 면은 레이어가 따로 분리됩니다. 두께 주고 G키로 이동하였습니다. 블렌더를 별로 안 써보신 분이라면 이 설명이 좀 불충분할 수는 있는데 이 그리드 모델러 툴을 어떤 식으로 쓰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지는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면을 좀 추가한 다음에 색상을 입혀서 이렇게 장난감 차 같은 게 금방 완성되었습니다. 기능을 빨리 파악하실 수 있게 이렇게 간단한 모델링 해봤고요. 이제 짐의 손가락 작업을 한번 해보죠. 이 짐의 모델링에서도 그리드 모델러가 활용됐고요. 큼직한 덩어리들을 빨리빨리 잡아 나갈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블린을 활용해서 뚫었습니다.
이제 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큐브를 스케일을 조정해서 손등을 만들고요. 에디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손을 옆면에서 봤다고 생각하고 손가락에 마디마디를 빨리빨리 그려나갈 수 있죠. 일단은 사이즈 정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러프하게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께를 주고요. 손가락은 한 줄만 만들면 복사해서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마디마디로 작업하면 되겠죠. 커팅하고 싶은 각도로 잘라냅니다. 관절 부분 때문에 좌우가 대칭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라인 위에다가 그리드 라인을 생성하면 45도 꺾인 면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블링컷하고 깊이 조정해서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베벨로 모서리 정리해줬고요. 그리드 열어주고 블링컷 사용했습니다. 원의 사이즈를 줄여서 각도를 만들어주고요. 베벨 카피해서 손가락 마디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손가락 마디에 연결 파츠 만들어줍니다. 컨트롤 R로 라인으로 분할한 다음에 베벨을 주어서 면을 분할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인셋 기능하고 익스트루드 사용해서 원형의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그리드 라인으로 그려서 간단한 디테일을 추가해줬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손가락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질 부분은 아닙니다. 손가락 끝마디 부분은 스케일 조정으로 약간의 모양을 바꿔줬고요. 4개의 손가락을 카피해줬습니다. 손등의 모양을 잡아 나갑니다. 블링컷 엄지손가락의 베이스를 만드는 중입니다. 그리드 모델러의 블링컷 기능으로 파내고요. 손가락의 몇 부분만 복사해서 엄지손가락을 만들었습니다. 방향을 맞춰서 회전하는 중입니다. 이제 연속되는 작업들은 다 이제 같은 기술이 사용돼서 면을 분할하거나 파내거나 만들어내서 디테일을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작업을 하기에 직관적이고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리드 모델러가 꽤 괜찮은 애드온이라고 생각되고요. 25,000원에 이 정도 작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충분히 저렴하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블렌더를 이 영상을 보고 블렌더를 시작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먼저 애드온 먼저 사용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본적인 폴리곤 모델링을 어느 정도 손에 익히신 다음에 이 애드온을 사용해야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랑 에디트 모드 차이를 일단 아셔야지 이런 애드온 사용할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블렌더를 적극적으로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료 소프트웨어 중에서 이런 메카닉 만들기 좋은 프로그램은 퓨전 360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제 블렌더는 이 스컬핑 모드가 있어서 피규어 쪽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피규어 쪽도 같이 해보시려면은 블렌더를 익히시는 게 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손 작업을 마무리하고 에너하임 일렉트로닉스 컬러링하고 데칼 작업을 살짝 해주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일 수 있는 케이블 작업해 주었습니다. 포토샵으로 데칼을 만들어주고요. 웨더링 손가락 마디 모양을 잡기 좋도록 본을 심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드 모델러를 이용한 하드 서페이서 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그리드 모델러가 나온 지는 사실 1년 이상 된 거기 때문에 최신 뉴스는 아닙니다만 외국 영상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영상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 1년 동안은 모형 작업 영상을 업로드를 안 했었죠. 3D 프린터 리뷰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마도 올해 후반기부터는 예전과 같이 모형 작업 위주의 영상을 주로 해볼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